마무리할 때 항상 결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이라도 네. 정리하시고, 그리고 네네.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좀 넣어가지고 하시면 그 이제 완벽한 강의안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아쉽네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도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3분의 1만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저희 유튜브로 최재천 교수라고 생태학 전문 원래 개미 박사인데, 그런 생태학을 통한 어떤 그런 이제 논리학을 개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요즘 굉장히 강사로서 많이 그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던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한 40분 강의하는데, 어, 한 일주일 전에 다 강의를 준비해 놓고 이 10번씩 20번씩 계속해서 다듬고 또 다듬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스토리를 붙이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전혀 이렇게 자기 강의 안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하는 유튜브 제목이 빡세게 독서하라 해서 비읍에 쌍비읍에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독서는 일이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김미경 대표가,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번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건물에 저희한테 에어컨 견적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한 달 동안을 제가 견적을 넣다가 결국은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까다롭고 가격을 싸게 깎더라고요. 여자분들이어서. 김미경 씨가 깎는 게 아니라 김미경 씨 동생이 깎아서 못 들어갔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제가 몇 건 들어보다가 어떻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3년 만에 영어를 해서 미국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탐구력이 좋으신 분인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1년에 책을 100권 이상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10번 이상을 계속 하면서 다 암송을 한답니다. 암송을 하고, 강의 하나 할 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10개 이상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비유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잘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교회도 가고 공동체 훈련도 참여하고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옛날에 그렇게 안 할 때 이분은 테이프에다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녹음기 테이프에다가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일주일에 2만 개 이상씩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둘의 마을도 하고 둘의 유기농 제품도 팔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냐? 그분이 그렇게 보니까 감옥에 이렇게 유신체제 반대해가지고 목사님인데도 감옥에 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나 봐요.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수십 번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철학가를 나오셨는데,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 본문을 보질 않아요, 이분은요. 제가 공동체론도 가보니까 그냥 얼굴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바로 그냥 30분, 40분, 1시간, 그냥 2시간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특징이, 설교가 다 기억이 나요.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설교를 뭐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그다음에 책을 그분은 설교하면서도 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읽을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오토믹 헤비츠라고 그 책도 그분이 설교 중에 그 책에 대해서 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메시지가 나갈 때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 책을 이 외국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이 우리 정서에 좀 안 맞아서 거시적인 거나 아주 디테일한 건 괜찮은데 약간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은상 대표님이 정리해서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 못 맞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시간에 좀 잠깐 이 책을 읽고 또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발췌한 걸 듣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느낀 것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대표님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은상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스토리텔링 책을 앞을 좀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이게 제 취향이 아닌가 봐요. 이게 저는 이렇게 책을 저도 이게 선입견이 좀 있나 봐요. 책을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읽고 싶어 하는 책 스타일이.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은 딱 봤는데 이게 막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제 개인의 스타일이 좀 있는 거가 있다는 걸 좀 이번 독서를 하면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어느 책은 피터 드러커 책은 책을 읽을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몇 권 읽었잖아요, 같이. 근데 그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있나 솔직히 그러면서 나는 이런 책 이렇게 뭐 똑같은 말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계속 하나 그랬더니 좋은 책들은 그러니까 좋은 작가들은 좋은 건 계속 인용을 하면서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은 깊이 읽을 마음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뭐 우리가 조커 스타일이냐 또는 뭐 리포터 스타일이냐 그럴 때 저는 리포터 스타일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말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들어보니까 조커 스타일처럼 유머를 넣어가면서 또 예화를 넣어가면서 정말 팩트보다는 그분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포트 제가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거 저는 메모를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우리 해야 될 일도 제 스스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도 잘해서 그거를 한글 파일로도 주고 그림 파일로도 주고 계속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드리는 거를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 스토리가 없는 거구나. 이게 스토리가 없어서 감성을 못 움직이니까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커 같은 또는 아까 마지막에 있는 스타일 뭐였죠? 그 격려자. 격려자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은상 대표님 이 책 정리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그 PPT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아버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피터 드러커의 신이 보고 있다. 그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아버지랑 같이 뒷마당에 펜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되게 앞부분만 신경 썼는데 아버지가 뒷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전에 애플에서 그 컴퓨터 뒷부분 그 선들이 막 엄청 많은데 컴퓨터 뒷부분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그 만든 컴퓨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뒷모습을 예쁘게 만드는 선을 다 없애고 그 컴퓨터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리더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디테일을 추가하고 뒷부분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버님과 함께 있었던 어렸을 때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또 이렇게 그걸 따르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리더들은 이야기를 듣던 직원들이나 또 누구한테 이야기할 어떤 말을 할 때 논리에 호소하지 말고 거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찾아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한 줄 정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장 좋은 스토리텔러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런 전략,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삶에서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거기에 한마디 딱 덮여주는 그런 것들이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 이 책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배우가 배우가 울지 말고 시청자가 울어야 된다. 이게 스토리텔러가 울지 말고 청취자가 울어야 된다. 이게 찬양하면서 혼자 막 울면 안 돼요. 그 듣는 사람이 울어야지. 막 찬양하는 사람 혼자 막 감동받아 울고 있으면 그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스토리텔러가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청중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볼 때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법은 자신의 삶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보면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 이야기들을 잘 구성해서 혼자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나를 구하는 나의 비즈니스를 살리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 김용택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섬진강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자기 동네로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 노총각으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신의 고향인 순창 그 너무나 평범한 동네 사실은요. 근데 그 평범한 동네를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시를 썼더니 이분이 이제 자신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그 섬진강 자전거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 길을 가는데 그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만든다고 그 전국의 강을 막 다 훼손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강이 섬진강이에요. 이분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이 동네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섬진강은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 중에 하나가 참 기억나는 것이 돌 굴러가는 소리인데 그 자기가 출근하면서 발로 돌을 딱 찼는데 그 돌 굴러가는 소리조차도 뭐 떼구르른지 뭐 또르르른지 띠글띠글이든 이렇게 너무나 그 돌 굴러가는 소리조차도 너무나 이렇게 애정 있게
극복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삶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시를 써서 이렇게 세상과 공유를 나누니까 그 스토리가 그 섬진강을 구하고 동네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예, 보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발견해내고 그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많이 그 연습하고 녹음도 해보고 또 말할 때도 그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말하고 목소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꾸준한 연습이 나중에 나의 비즈니스와 연결될 때 이 비즈니스를 구한다. 나를 구하고 이 비즈니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걸 잠깐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켰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태길 대표님도 좀 뭐 책은 못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잘 그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나눠주시죠. 예, 그 이윤선 대표님 너무 갑자기 수고해 주셨고 또 수고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까지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에서 일단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다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일단 지식은 독이다, 지식의 저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지식에 자꾸 정보 제공자로만 그렇게 좀 하는 면이 있는데 참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서도 저도 그게 뭐 제 유튜브 아마 보셔도 알겠지만 사실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정보도 필요한데 지식도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는 거.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이쪽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많이 도전이나 또 배울 것을 좀 찾아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사실 감정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감정이다. 그리고 그 안에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일야화. 천일야화라는 그 단어 하나로 사실은 스토리가 벌써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천일야화라는 그 단어 하나로서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자성어 같은 것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스토리가 어떤 무엇이든지 스토리화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스토리를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여기서 이제 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스토리 비전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스토리 비전액이. 일단 스토리의 또 한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길지 않게. 스토리가 길면 안 되거든요. 길지 않으면서도 짧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기 좋은 정도. 또 그 스토리가 분명하게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서 기억하기 좋은 이제 그 정도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과제라고 해야 될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해야 될까?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만들어낸다기보다도 찾아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없는 이야기를 막 꾸며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걸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스토리로 잘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저도 저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또 죄송합니다. 8시 땡 하면 출발해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공지를 이렇게 계속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지금 2주 연속 두 분께 너무 죄송해서 지난주에는 정승훈 대표님, 이번 주에 또 이인성 대표님한테 너무 갑자기 아닙니다. 죄송한데 괜찮아요. 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인성 대표님께서 다음 주 5가 이후를 이제 저보고 이제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게요. 제 생각은 제가 또 뭐 잘 못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이 메타버스를 좀 넘기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제 다 저도 못 읽었기 때문에 요 지금 스토리텔링을 그래도 남은 데를 그래도 가볍게 또 대표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면 저도 뒷부분 또 읽으면서 하고 저도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을 또 시간을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을 넘어가면 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한 번 더 좀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스토리텔러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책을 2주 동안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무리 같고요. 나머지는 또 개인들이 읽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책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음 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은성 대표님이 다음 책도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 책도 하세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순서가 누구였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인성 대표님일 거예요, 다음 주에.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러니까 저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도 대표님이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김정도 대표님 해주는 게 조금 더 저에게도 좋고 다른 분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해준 순서로 해요. 정해준 순서. 네, 예.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도 사실은 정수현 대표님이 앞에서 발표하시고 다음 주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 말과 이인성 대표님 공지한 거가 이게 달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한 주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도 또 하는 건가 아닌가. 사실 지난주에 그 발표가 좀 많이 앞부분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발표로는 날짜 사실 이인성 대표님 표까지 정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표는 없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그냥 보기에는 날짜는 없이 그냥 볼 때는 근데 화면을 눌러서 띄어서 보니까 날짜가 적혀져 있어서 이제 와서 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지를 정확하게 못 받고 지난주에도 정소연 대표님이 그 뒤에 건 이제 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언급을 제가 들어서 그거 하는 줄 알고 이번 주는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빵꾸 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